네, 오늘 서울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문을 엽니다. 북한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왜 인권사무소에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백두혈통 우상화의 상징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센터 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사님께 질문 드리죠. 유엔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도대체 이 유엔 인권사무소가 무엇이길래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네,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엔 국제 기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예. 지난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의해서 제출해서 통과됐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 서울에 북한 인권 사무소가 이제 개설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 기구의 한 그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는 뭐 그런 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핵심 목적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모집하고 어떤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자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권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다. 국제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는데 남북관계가 다시 한번 냉각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제 이사님 설명하셨지만 이게 인권사무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압력은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500km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지만 아마 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보다 더 무섭게 이 말하자면 인권 핵타격 발사대가 설치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북한을 인권으로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엔 현장 사무소가 여기 전진 배치된다는 건 말하자면 전선사령부가 생겨서 여기 27,000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권 자료가 신속하게 채취돼 가지고 공개되고 이러면 북한 정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유독 인권 문제에 민감한 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가 총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게 2005년부터 계속 11년째 계속 통과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난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유엔 그 총회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그걸 무마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4년 지난해 유엔 결의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유엔에다가 권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또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이 인권사무소 개설을 북한에서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불참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통보를 해왔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메르스 전염이 우려돼서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금당 2 주사약이라고 해서 사스에 에볼라, 메르스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고 그건 최근에 개발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히토류를 인삼액에다 이제 미량 비료로 생산해서 투입해 가지고 바로 그 인삼에서 액기스를 추출해서 희귀 금속인 히토류를 통해서 히토류 만드는 미량 원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걸 네. 인삼에 줘서 거기서 액기스를 뽑아서 주사약을 만드는 유리 앰플로 된 게 바로 그저 말씀하신 금당2거든요. 근데 북한은 인삼주사, 산삼주사, 녹용주사 이 주사약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당2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지적하신 뭐 여러 가지 병 외에 심지어는 에이즈까지 치료한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독일이나 몽골이나 쿠바 같은 보건당국에 이걸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몇 가지 북한 약을 들고 나왔지만 북한의 의약품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약품 생산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그 높지를 못합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예. 안궁
충우황환. 이건 예, 어떨 때 먹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무슨 우황청심환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란 환으로 만드는 거고, 육미환 역시 이제 피로 회복에 우황청심환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다른 건 못 먹어봤지만 이 육미환은 벌써 몇 통째 먹어봤는데, 예, 효과 있어요? 상당히 예, 이게 저녁에 그냥 몸이 쓰러질 것 같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아갈 것처럼 가뿐해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쪽은 약을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좀 뭐 개인 장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은 좀 질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금당투가 에이즈까지 뭐 고치고 황사도 예방하고 심지어는 방사선까지 막아낸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그 봉이 김선달 글쎄요, 같은. 이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처치해 두고 일단 북한 주민들 실제로 이런 약품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약들은 상당히 이게 좀 간부들용으로 부자들, 신흥 부자들이 사 먹을 수 있지 비용 면에서 이건 아마 이런 거 하나 사거나 이런 거 하나 살려면 이게 인민들이 한 달 월급을 투입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의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아주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뭐 약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북한도 지금 메르스의 어느 정도 경계감 이런 걸 좀 왜냐면 이제 북한에 만약에 메르스가 퍼졌을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위기감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 자체 의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아마 통제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 4년차 접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체제에 아마 큰 타격이 입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북한의 서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서열 롤러코스터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최룡해 노동 당비서가 이번에 2인자에서 5인자로 강등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등됐다 다시 격상됐다 해서 충격도 이제는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네. 아니 게 아니라 좀 충격 흡수도 아마 좀 진흥화됐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원래 총리, 내각 총리 박봉주는 사실 중국에서도 시진핑, 장더장, 이거창 총리가 3위 아닙니까? 북한도 원래 3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병선이, 최용현이 이런 돌출적인 인간들이 나오면서 총리가 밀려나섰는데 결국 이번에 총리가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용해가 밑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총리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것은 결국 박봉주 총리가 최근에 열린 어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아마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인밖에 없는 상무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에 결국 최용해가 밑으로 밀려났고 사실상 최용해의 직책이라는 건 정치국 위원이고 당 비서이기 때문에 그 직책은 어떻게 보면 다른 비서보다도 낮은 자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서열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백두산 줄기 소위 빨치산 2세의 대표 주자라는 이런 상징적인 존재고 김정은은 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님으로써 그 그림자를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지 그 직책상으로는 꼭대기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최용해입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권력 지금 변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좀 한 소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보태게 되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겁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매우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무력이 핵심체인 군부의 인사를 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3년 정도 4년 차 들었는데 벌써 6명째 인민무력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굉장히 쉽게 바꾸고 있는데 과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결론은 이겁니다. 김정은은 군부에 대해서 부처의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의식이 없다. 부처의식이 없다는 거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당사업 51주년 며칠 전에 있었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64년부터 당 사무대 첫 출근한 날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시작이 51년, 그 10년 동안 당 사업을 했다가 그러나서 후계자가 되고 나서부터 20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김일성 죽고 나서 그 20년 동안에 권력 투쟁을 하게 되지요. 하는 동안에 오진우나 그 최용의 아버지인 최헌 이런 사람들의 그 군부 그 장군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그 권력을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그들의 부처의식이 있는 거죠. 동지의식이 있고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고 불편해도 계속 등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던 거죠. 근데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후계가 됐는 지가 2009년 뭐 그 정도 될 텐데 2년 정도 있겠다가 바로 뭐 김일정일 그 사망 이후에 바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부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니까. 도움받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배지를 떼고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사진이 있는 북한에서는 그 상당히 중요한 배지인데 네, 네. 그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 그겁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쌍상이라고 네. 네. 쌍상. 이게 두 사람이 들어서 이제 쌍상이고, 김일성, 김정일이 예, 있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인데, 예, 잠시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예.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네, 요겁니다. 나가고 있는데 노동당 간부들이 다는 김일성, 김정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 배지라는 것은 당에서 수여하는데 파는 네. 게 아니라 이것은 인민군 사단장 이상이나 당 간부들이 이제 군급 시군 간부 이상들이 다는 건데 예. 거기서는 이게 배지가 신분을 곧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신분이 높아지는 그렇죠. 겁니까? 이런 걸 단 사람 벌써 간부다 그러기 때문에 잘 단속도 안 하지만 최근엔 이게 장마당에서 막 팔리는데 암거래로 팔리는데 막 100달러에 팔리고 그러니까 어허. 좀 낮은 사람들이 돈은 벌었는데 신분은 높아지고 싶고 하니까 이걸 몰래 사서 이제 달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쌍상이 있고 단상이 있고 목란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주민들은 그냥 목란상, 주로 이제 군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더 혼자 나와 있는 목란상을 타는데 네. 이 배지가 최초로 생긴 게 1970년 노동당 제5차당 대회에서 이게 이제 당 깃발에 김일성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저거 단상을 해서 이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민들한테까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 깃발 안에 들어있는 김일성인데 북한에는 깃발이 4가지가 최고 깃발이 있는데 첫 번째가 김일성 초상 깃발, 두 번째가 저 무력 퍼레이드 할 때 나오는 김일성 아주 최고 사령관 깃발, 네. 세 번째가 노동당 깃발, 네 번째가 이제 공화국 깃발.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가 최고지만 북한에서는 정권을 상징하는 공화국가 4번째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이 김정은이 배지를 뗀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후광을 때려는 것이다. 직관 4년 차를 맞아서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요 보면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이지만 이제 스위스 베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국제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국제회의 때도 보면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배지를 저 배지를 달고 다니거든. 다음 예. 회의에 참석하고 하거든요. 하면은 실제로 가면 그 국제회의 되게 놀림거리가 됩니다. 좀 이렇게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희한하게 그렇죠. 쳐다보고 눈에 그러거든요. 띄니까요. 옷 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저 배지도. 네. 저런 거 달고 그걸 아마 김정은은 아마 좀 알 겁니다. 알아서 지금 좀 촌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재 4년 차 대선하면서 점차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갖출 때가 됐으니까 서서 이제 할아버지 그림자도 조금 지우기에 나섰지 않았나.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